자, 169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한쪽 끝에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이 진양 3kg인 물체를 연결하고 물체를 평형 상태의 5점에서 P까지 최대로 잡아당겼다가 놓았더니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해서 다시 평형점인 O까지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와 Q는 각각 20cm와 10cm만큼 떨어진 지점이고 용수철 상수는 100Nm/m입니다. 자,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용수철 상수 곱하기 압축 또는 신장한 길이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P는 20cm 늘렸고 10cm 늘렸으니까 2배가 되겠죠. 자, Q에서 물체의 속력을 계산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우선 용수철 상수에 의한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진양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자, P점에서는 최대로 신장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이죠. 그럼 2분의 1 10 용수철 상수의 200 아니지 4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분을 해주면 자, 요렇게 계산을 해서 넘겨서 계산하면 얘는 300이 됩니다. 요렇게 약분하면 100이 되겠고 이렇게 약분하면 50이 됩니다. 그럼 V의 값은 5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력은 5루트 2m/s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같다.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계산해보시면 돼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 17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린 가나와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H1, H2인 지점 PQ에서 동일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 자, 그럼 여기가 척이 속도가 0이겠네요. 자, 0에서 자, 용수철을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던 용수철이 각각 최대 T와 ED만큼 압축시켰습니다. 자, 용수철 상수는 가가 나의 2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가의 용수철 상수가 K라고 한다면 나의 용수철 상수는 2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보겠습니다. 자,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속도가 0, 최대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속도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 2K, 자, 신장시킨 길이 D제곱이니까 정리해주면 KD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2가 되겠죠. 자, 이 값은 2분의 1 용수철 상수의 최대 신장 길이 이렇게 되니까 2KD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정리를 하면 mgh1 대 mgh2는 1대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h2는 2h1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유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7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로 용수철 상수가 2K인 용수철 A를 원래 길이로부터 x0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놨어요. 그러면 최대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0입니다. 자, 그랬더니 점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자, 용수철 상수가 K인 P를 최대 이해도 얼마만큼 압축시키냐면 X만큼 압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과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이 아이의 질량이 m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용수철 상수가 2K입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2K. 그 다음 최대 압축 길이가 X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KX0의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P점은 그냥 2분의 1 MV의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3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도가 0이에요. 그럼 2분의 1 용수철 상수의 x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준다면 방정식을 세우면 kx0의 제곱과 2분의 1 kx제곱이 같기 때문에 k를 날려주면 x는 루트 2x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루트 2x0.
자, 그럼 이 밑에 니은이 일단 참이다라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바꿔주면 2분의 1k의 2x0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kx0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값도 같아야 됩니다. 자,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써주면 자, 여기 2분의 1 mv 제곱은 kx0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v라고 하는 것은 2kx0의 제곱을 2로 나눠주는 거죠. 아니죠. m으로 나눠주는 거죠. x0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x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과 디귿을 각각 풀어볼게요. 자, 용수철 A를 x0 압축시켰을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B가 최대로 됐을 때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용수철 B가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이 물체의 탄성력에 작용하는 이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 상수에다가 최대 압축끼리 루트 2 x0가 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용수철 상수 2k의 x0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2 kx0가 되는 거고 얘는 2 kx0가 됩니다. 그럼 곱하기 루트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72번은 하나의 아이디어만 잡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A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압축시킨 뒤 가만히 놨어요. 그러니까 A는 경사면을 따라 직선 운동을 했고 B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을 했더니 각각의 질량이 M과 2M입니다. 그럼 이 둘은 가만히 붙어있던 물체가 각각 이쪽과 이쪽으로 갔죠. 그럼 이쪽을 B가 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A가 간 방향은 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분리된 직후에 A의 속력을 VA, E의 속력을 V라고 둔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은 결국 가만히 놨어요. 그럼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0입니다. 이 말은 운동량 보존 때문에 나중 운동량의 합도 0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이 B 쪽으로 가는 물체의 운동은 2m V가 운동량이 되겠고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mVA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VA가 2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V로 갑니다. 자, 그러면 A의 최고점의 높이는 그럼 A가 최고점이니까 정지한 이 상태에서의 이 높이인 H를 계산하라는 값이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하므로 mv제곱이라고 하는 부분과 mgh가 같아야 됩니다. 자, 최고점의 높이를 계산해주면 g분의 4v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2v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답 찾아주면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17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의 다른 한쪽에 물체를 연결하고 원래 길이로부터 x0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x0만큼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에 가지는 위치 에너지 값이 E0로 최대가 됐기 때문에 정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좌우로 운동할 때 x0인 지점에서 최소가 되겠죠. 그럼 이 x0는 평형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x가 x0일 때가 2x0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시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자, 용수철 상수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용수철 상수를 k로 둔다면 2분의 1 kx0의 제곱, 이 값이 2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용수철 상수의 값은 2제로를 x의 제로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얘는 틀렸고요. 자, 물체가 2분의 3을 지난다. 그럼 요 지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신장시킨 거냐면 2분의 1 x0만큼 신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자, 용수철 상수는 이 값을 갖다 쓸게요. 자, 용수철 상수 곱하기 그 다음에 신장시킨 길이는 2분의 1 x0의 제곱이니까 4분의 x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요렇게 약분되고요. 요렇게 약분됩니다. 그럼 4분의 1 2제로가 되겠죠. 자, 4분의 1 2제로. 그럼 운동 에너지는 합쳐서 2제로가 돼야 되니까 4분의 3 2제로가 돼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을 계산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4번은 문제를 자료를 주는 게 좀 참신한데요.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왕복 운동을 하는 모습을 자, 나는 가에서 물체의 속력을 변이에 따라 나타낸 건데 지금 O를 무슨 점이라고 줬냐면 평형점이라고 줬어요. 그럼 당연히 속도가 최대가 돼서 1m/s의 최대 속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1m/s의 최대 속력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한 용수철 상수의 값은 20Nm/m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자, O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즉 용수철에서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만이 역학적 에너지에 영향을 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의 속도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10줄이 되겠죠. 그럼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10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P점에서 2분의 1 곱하기 20. 자, 변이가 마이너스 0.1일 때 속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속도를 V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속도를 V라고 두고 그 다음 더하기 압축시킨 길이가 0.1이죠. 그러면 100분의 1이겠지. 100분의 1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 그럼 이 값을 알려면 m이든 v든 하나는 튀어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m의 값을 우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m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얘가 0.2만큼 신장을 했습니다. 자, 0.2만큼 신장을 했으면 용수철 상수 값이 0이다라는 거. 자, 0.2만큼 신장을 했으면 속도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줄이 잘못 구했죠? 미안합니다. 자, 평형점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mv제곱이죠. mv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m인데 쌤이 헛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0.2인 지점에서 변이가 0.2인 지점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의 10분의 2의 제곱 그러니까 100분의 4가 되겠죠. 100분의 4. 자,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5분의 2줄이 된다라는 사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5분의 2가 되어야 하므로 m이라고 하는 건 5분의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0.8kg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값들을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5가 되니까 10분의 1 더하기 자, 여기가 5분의 4였어요. 10분의 4v의 제곱 이 값을 계산하면 10분의 2니까 5분의 10분의 4로 넣을게요. 4.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되니까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3 곱하기 4분의 10 약분하면 4분의 3이니까 속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P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질량값 5분의 4를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죠. 5분의 2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디귿 P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자, 운동에너지는 그럼 여기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운동에너지는 자, 근데 계산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4 나와야 돼요. 10분의 4. 그럼 얘는 이 값은 10분의 3 나온다라는 뜻이죠. 즉 운동에너지가 10분의 3,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0분의 1이니까 2배가 아니라 3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75번을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높이가 h인 수평면 P에서 한쪽 끝을 고정한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접촉시켜 원래 길이에서 x만큼 압축시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뒀으니까 초기 속도가 0이 됩니다. 자,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인 Q에서 한쪽 끝에 고정한 용수철 P를 2x만큼 압축시켜서 속력이 0이 됐어요. 자, 물체 A를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 A에 의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같다. 여기는 간단하게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자,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용수철 상수 값을 모르니까 쌤이 KA라고 하고 이 용수철 상수의 값을 쌤이 K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해본다면, 자,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 더하기 2분의 1 ka x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선 용수철 상수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값과 같으니까 ka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다음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b 2x만큼 시켰으니까 4x제곱, 그러니까 2kb x제곱, 이 두 개가 같은 값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ka는 2kb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2kb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겠죠. 자, 우선 기억 용수철 상수는 a가 b의 2배이다, 그렇다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 a와 b가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 자, 그럼 여기는 용수철 상수에다가 압축시킨 길이고, 여기는 용수철 상수에다가 압축시킨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Q에 접촉하기 전 속력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접촉하기 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접촉하기 전 이물체의 속도를 선생님이 V다 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다 라고 잡아보게 되면, 자,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때 요값. 그 다음 얘는 분리가 되고 난 직후의 속도를 선생님이 V'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리가 되고 난 직후는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mg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값은 얼마랑 똑같냐면 이 mgh는 아까 2분의 1 kax의 제곱이다 라고 구했죠. 근데 ka가 2kb잖아요. 그러니까 kb x제곱입니다. 자, 이 값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하므로 이 값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2kb x의 제곱. 그럼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 kb x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이 자체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2분의 1 mv'의 제곱 대 2분의 1 mv의 제곱이 얼마? kbx 제곱 대 2kbx 제곱이니까 1대 1입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m을 날려주면 v 제곱은 2v'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v는 루트 2 v'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속도는 루트 3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7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용수철에 A, B가 매달려 정지해 있고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각각 m과 3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가 매달린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E0라고 할 때 B에 매달린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준점은 이 부분의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두는 동일한 용수철이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가 각각 K와 K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매달려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평형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도 평형점에 돼 있고 얘도 평형점에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요 신장 길이를 x1이라고 하고 요 신장 길이를 선생님이 x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형점에 도달했으니까 A에서는 자, m 곱하기 g 이게 중력의 크기죠. 자, 이 값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k 곱하기 x1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저 지점에서는 3mg가 k 곱하기 x2만큼 늘어났네요. 그러면 kx1 대 kx2가 1대 3이기 때문에 x2는 3x1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3배 늘어났다. 요렇게 좀 이쁘게 써줄게. 자, 얘가 이렇게 해서 3배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의 에너지는 2분의 1 kx1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k의 9x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이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주면 9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배웠던 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77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죠.
자, 그림 가는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L만큼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어요. 그럼 얘는 L만큼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가는 평형점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가는 평형 지점이다 라는 것을 문제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가에서 물체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L만큼 손으로 잡아당겨 가만히 놓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과 이 위로 잡아당기는 힘, 탄성력의 크기, 자, 용수철 상수로 KL이라고 뒀을 때 M 평형점이므로 MGKL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용수철 상수값은 L분의 mg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은 참이 되겠죠. 자, 니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헛소리죠. 그냥 대충 봐도 가와 나가 다르잖아요. 얘는 2L만큼이나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나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니 물체가 운동한 물체의 속력의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죠? 평형점에서 선생님이 속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형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쌤이 얘를 기준으로 두고 풀라고 했어요. 자, 기준으로 두고 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탄성력에서 용수철 상수 그 다음에 얼만큼 떨어져 있죠? L만큼 떨어져 있죠. 더하기 MGL 이렇게 되겠죠. MGL. 자, 이 값이 자, 여기는 오로지 얼마? 그렇죠. 여기가 바닥면이기 때문에 2분의 1 K 이렇게 되겠죠. 신장한 길이. 자, 요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 mgl 더하기 mgl이라고 하는 값이 속력을 빼먹었네요, 쌤이. 2분의 1 mv제곱. 자, 여기에 mgl을 더한 요 값에 2분의 1 mv제곱을 하면 요렇게 되니까 2L만 남겠죠. 그럼 2mg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2분의 3 mgl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mv의 제곱은 2분의 1 mgl이랑 같습니다. 그럼 2분의 1 m을 각각 떼주게 되니까 v는 루트 gl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틀렸다.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점만 잘 찾아준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정지가 나와 있으면 평형점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선지 이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천장의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연결하고 가만히 놓았더니 A의 속력이 0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A의 속력이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용수철을 세우라. 자, 용수철이 최대로 신장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는 가의 용수철을 A에 연결하고 2L만큼 잡아당겼어요. 자, 그래서 A가 연직 왕복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 용수철 같지가 않죠? 자, 요렇게 자, 원래 이 길이가 있을 텐데 자, 얘를 요렇게 해서 3L만큼 잡아당겼어요. 그럼 이 3L만큼이 최대 신장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용수철이 평형을 이뤄서 정지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지할 때까지 잡아당긴 이 길이를 선생님이 x만큼 잡아당겼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남은 길이는 3L 빼기 x가 될 거죠. 그러면 x만큼 잡아당겼을 때 이 용수철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이 탄성력의 크기가 kx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래로 잡아당긴 크기는 m의 3L 빼기 x의 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kx는 m 곱하기 3L 빼기 x g가 되기 때문에 k라고 하는 용수철 상수는 x의 m 곱하기 3L 빼기 xg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최대로 신장을 시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요 지점 제일 처음 상태는 어차피 둘 다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얘는
mg 합이 몇 일? 3L이라고 하는 값이 이 아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이 지점에서는 2분의 1 자, K가 좀 복잡하니까 일단 K는 좀 이따 정리를 해볼게요. K의 9L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보면 mg 3L과 2분의 1K 곱하기 9L 제곱이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3L이 남으니까 넘겨주면 K라고 하는 것은 2mg를 3L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이 값이 x의 m 곱하기 3L 빼기 x g예요. 그럼 m m을 날려야 되는데 m이 날라가고 크로스로 곱해주면 3L에 3L 빼기 x가 2x이기 때문에 9L의 제곱 빼기 3LX가 2x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쌤이 그냥 바로 이해를 갖다 쓸게요. 자, K가 3L분의 2mg라는 걸 바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요 식에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3L분의 2mg K 그 다음에 얼마만큼 내렸죠? 평형이니까 x가 돼야 되겠죠. kx 이 값은 얼마만큼 mg L만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g를 다 뗄 수 있어요. 이렇게 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L 빼기 x가 남는다. 그럼 여기가 3L분의 2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여기서 평형점을 일단 계산을 좀 하고 갈 거거든요. 자, 계산을 하면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네요. 자, 2x는 9L제곱 빼기 3LX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x의 2 빼기 3L이 9L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쌤이 여기에 왜 이걸 곱했을까? 중력의 힘이 mg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방정식을 쌤이 너무 헛소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다시 kx 식을 세워보면 자, k 3L분의 2mg의 x를 곱한 값 이게 mg죠. 쌤 왜 x를 곱했을까? 그럼 mg가 날라가니까 x가 2분의 3L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점까지 길이가 좀 지울게요 이제. 자, 평형점까지 길이가 2분의 3L이고 자, 얘는 2분의 6에서 빼니까 얘도 2분의 3L이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최대가 됩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mg h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용수철 상수 쌤 바로 넣겠습니다. 용수철 상수에다가 4분의 9L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먼저 좀 좌변을 정리를 하고 가면 자, 여기가 3L이 남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자, 4분의 3mgl 되겠죠. 자, 얘는 4분의 3mgl 얘는 2분의 3mgl이니까 4분의 9mgl이 좌변입니다. 4분의 9mgl 자, 이 값 우변을 정리하면 자, 우변은 아까 3mgl이 되겠죠. 3mgl이 되니까 넘어가면 4분의 3mgl이 됩니다. 자, 얘가 4분의 3mgl 그럼 m 날리고 2 곱해주면 2분의 3gl이 되겠죠. 2분의 3gl 이렇게 되겠어요. 자, 2분의 3gl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는 이 k 값을 용수철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g와 l은 우리가 문제에서 임의로 준 값이기, g는 우리가 임의로 잡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k, 사실 이 문제는 용수철 상수가 k다라는 말을 줬어야 조금 더 답이 좀 명확한 문제긴 한데 아쉽기는 해요. 자, 그럼 v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주게 되면 계산을 해주면 보자 얼마지?
3L분의 2mg가 이거니까 그럼 gl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3L 곱하기 K가 2mg요. 그죠? 아이 참 잠깐만. 미안. 자, 요까지 여기였죠. 자, 여기에서 V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냥 바로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3L 곱하기 K가 2mg가 돼요. 그럼 mgl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분의 3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이 되려면 8분의 9 KL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가에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8분의 9 KL의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2L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평형점으로부터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지점에서 2분의 3L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가 평형점이 되겠고 여기서 2분의 1L만큼 더 떨어뜨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기준면으로 하겠죠. 그럼 얘를 기준면으로 똑같이 이 평형점에서 속도가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쟤도 똑같이 평형점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용수철이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가 여기도 K이고 여기도 용수철 상수는 K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얘는 mg, h. 자, 이 h가 6으로 줄었죠. 바닥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자, 얘는 똑같이 mv의 제곱. 이렇게 하면 쌤 좀 헷갈리니까 그냥 2k 쓸게요. 바로 2k 더하기 2분의 1의 용수철 상수 3L분의 2mg. 그 다음에 신장 길이는 요거겠죠. 4분의 9L 제곱 요거. 자, 이 값은 자 여기서 보존이 된다를 써보게 되면 자 얘는 총 얼마 늘렸냐면 2L을 늘려준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에다가 최대 신장 길이를 곱해준 겁시다. 2. 자, 계산해주면 자 2분의 1 mgl 더하기 자 요렇게 3L이 됐으니까 4분의 3L이겠죠. 그럼 4분의 2니까 좌변은 4분의 5mg이 아이고야 4분의 5mg이 될 거예요. 그러면 4분의 5mg 더하기 2k에 해당하는 이 값이 자 약분하면 이렇게 2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mg이 돼요. 3분의 4mgl이 된다.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값은 12분의 16에서 12분의 15를 빼니까 12분의 1 mg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mgl은 12분의 3kl 제곱이니까 12분의 1이 되려면 약분하면 8분의 1 kl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8분의 1 kl 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용수철에 의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를 찾아준다? 평형점을 찾아준다. 그리고 이 평형점에서 속도가 최대가 된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